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선수의 컴백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조금은 보기 힘든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으니 혹시 부상에 관해 징그러운 사진들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소리만 들으시거나 아예 스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알렉스 스미스라는 선수인데요. 이제 36살의 베테랑 쿼터백으로 가는 팀마다 승리의 요정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도 합니다. 유타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샌프란, 캔자스시티를 거쳐 이제 워싱턴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 2018년엔 거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부상을 당했지만 멋있게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선수 알렉스 스미스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알렉스 더글라스 스미스는 워싱턴주 브레머튼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라메사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힐릭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선 11학년, 12학년 두 시즌을 선발 쿼터백으로 플레이했고 그 와중에 공부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면서 운동신경도 뛰어난 스튜던트 애슬릿의 본보기였죠. 고등학교 졸업 전엔 대학 레벨 수업도 많이 들으면서 무려 64개의 학점을 이미 보유한 상태로 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2년간 미식축구팀 선발로서는 25승 1패의 전적으로 팀을 이끌었고 샌디에고 섹션 대회 2승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이 뛰었던 런닝백이 바로 미래 USC 레전드가 될 레지 부시였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 이 둘이 한 팀에 있는데 웬만한 팀이 아니고서야 절대 이 선수들이 있는 팀과 비비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렉스 스미스는 유타 대학교의 미식축구 장학금으로 진학합니다. 이곳에서도 공부와 미식축구 두 개를 다 잡으며 미국판 엄친아임을 증명했죠. 2년 만에 학사과정을 다 마치고 미식축구를 하기 위해 석사과정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3 시즌에 2학년으로서 15터치다운 3인터셉션의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2004 시즌에 3학년으로서 32개의 터치다운 4개의 인터셉션에 뛰어난 성적을 올린 스미스는 그의 하이즈맨 투표에서 파이널리스트이자 4위로 뽑히며 자신의 몸값을 높입니다. 얼반 마이어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리버티 볼게임과 피에스타 볼게임까지 2년간 총 전적을 21승 1패로 유타의 레전드로 남게 되죠. 게다가 2004년 시즌엔 러싱 터치다운도 10개나 만들어내며 그냥 단순하게 공만 잘 던지는 쿼터백이 아닌 만능 쿼터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알렉스 스미스의 드래프트 피지컬과 컴바인 기록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93에 98kg, 40야드 대시는 비교적 느린 4.71로 달렸고 다른 육상 기록들도 비슷한 맥락의 평균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머리는 비상했죠. 30점만 맞아도 높은 점수인 느플 IQ 테스트인 원더릭 테스트에선 40점을 맞으며 역시는 역시로 스카웃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2005 드래프트에서 스미스는 에런 로저스와의 쿼터백 1픽 대결에서 이기면서 샌프란에게 뽑히게 되는데요. 사실 로저스와 드래프트 동기라는 이유로 이때부터 계속해서 비교당해 조금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다른 직업의식과 리더십으로 팬베이스를 사로잡게 됩니다. 샌프란에 가자마자 6년 5천만 불 계약을 했고 그렇게 프로 커리어가 시작되죠. 위에 제가 스미스 선수를 소개하면서 승리의 요정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커리어 초반엔 승리의 요정이라는 수식어와는 거리가 먼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05년엔 부상도 그렇지만 마이크 놀런 감독과의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며 터치다운 하나와 1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더 못하기 힘든 성적이죠. 이후에도 스미스는 계속 부진합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진 폼으로 2006년엔 16터치다운과 16인터셉션을 만들었지만 또다시 루징 시즌을 겪어야만 했고 이 트렌드는 2010 시즌까지 계속됩니다. 이때까지 스미스는 거의 매년 다른 공격 코디네이터와 함께 전술 파악을 해야 했으며 그 위에 선발 자리까지 숀 힐 선수와 다퉈야 했기 때문에 공격 시스템의 루틴과 리듬을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10 시즌 막판엔 싱글테리 감독이 해고된 후 쿼터백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 라는 말까지 하며 스미스에 대한 평가는 모두 폭락했죠. 하지만 이런 패배 문화와 스미스의 개인적인 답답함은 짐 하버가 감독 자리를 꿰찬 후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2010 시즌을 6승 10패로 마무리했던 샌프란은 2011 시즌에 각성하고 13승 3패의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스미스는 지속됐던 안 좋은 모습으로 팀을 떠나려 했었지만 하버는 스미스를 잡으며 웨스트 코스트 시스템을 배우게 합니다. 쿼터백으로 플레이한 경험이 있던 하버는 그렉 로맨 공격 코디네이터와 함께 스미스의 발전을 도왔고 이렇게 스미스의 자신감은 점점 커갑니다. 17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었고 인터셉션은 5개밖에 던지지 않으며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스미스는 이때도 그렇게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스미스는 그냥 게임 매니저다. 팀원들이 훌륭해 스미스의 성적이 나아진 것이다. 등등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들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롭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시애틀과의 경기에선 300야드와 3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러싱 터치다운까지 하나 기록하며 막판 36대 32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버 감독의 신뢰에 보답한 거죠. 물론 그 다음 주에 뉴욕에게 졌고 슈퍼볼에 진출하진 못했지만 알렉스 스미스에겐 NFL 쿼터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2012 시즌도 이 폼을 유지하며 시작합니다. 시즌 중반까지 팀을 6승 2패로 이끌며 새로 받은 3년 2,400만 불 계약보다 더 값진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알렉스 스미스의 이 좋은 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스미스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굴러들어온 돌인 캐퍼닉 선수의 실력이었죠. 스미스는 램즈와의 경기에서 뇌진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온 백업인 캐퍼닉이 갑자기 미친 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캐퍼닉에겐 스미스에겐 없는 스피드와 뛰어난 스크램블링 능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버 감독은 두 쿼터백들 사이에 누구를 쓸지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알렉스 스미스를 뒤로하고 캐퍼닉을 계속해서 선발로 경기에 내보냅니다. 이렇게 스미스는 자기 자신의 전성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업으로 사이드라인에서만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즌 종료 후 스미스는 캐퍼닉에게 밀려 트레이드 됩니다. 앤디 리드가 새롭게 감독 자리를 맡게 된 캔자스 시티로 가게 되죠. 그리고 2013 시즌을 시작으로 이 새로운 환경에선 더 성숙한 베테랑 쿼터백의 모습으로 바로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2017 시즌까지 5시즌을 KC와 함께 하는데 이 중 딱 한 시즌을 빼고 다 프롭에 진출하게 되고 매년 3,000 패싱야드 이상을 기록, 2017년엔 4,000야드를 기록하며 게임 매니저에서 엘리트 쿼터백으로 점점 인정받게 되죠. 패스 게임을 중요시 여기는 앤디 리드의 전술 밑에서 더욱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게 된 스미스는 결국 자기를 놓아준 샌프란의 미래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어딜 가나 프로답게 행동했고 학사 과정을 2년 만에 마친 그 머리로 아무리 어려운 전술도 쉽게 이해하며 코치와 팬들의 호평을 사죠.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스미스는 5년간 앤디 리드와 함께 팀을 이끌고 프롭 진출을 밥 먹듯이 했지만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진 가지도 못한 거죠. 계속해서 정규 시즌에서의 좋은 성적이 프롭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스미스는 2017년 커리어 중 가장 생산적인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후 캔자스 시티와의 재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KC는 이미 그 전년도 드래프트에서 미래를 책임질 패트릭 마홈즈라는 유망주 쿼터백을 뽑은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에 스미스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생각이 없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알렉스 스미스는 2018년 오프시즌에 전 워싱턴 레드스킨즈, 현 워싱턴 풋볼팀에 트레이드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알렉스 스미스를 기다리게 된 거죠. 스미스는 워싱턴 DC로 가 팀과 바로 4년 1억 불 가까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직 폼이 피크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스미스는 팀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10년 넘게 리그에서 있으면서 패배와 승리에 물들여진 양극의 팀 문화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2018 시즌 첫 9경기에서 6승 3패의 전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정말 스미스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부상이 나오고 말죠. 저는 처음에 이 부상을 보고 정말 징그러워 토할 뻔했습니다. 휴스턴과의 경기였습니다. 패스를 하려 필드를 스캔하고 있을 때 카림 잭슨 선수와 JJ 왓 선수가 색을 만들었죠. 그리고 스미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부상당했구나, 아쉽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리플레이를 보는 순간 저건 옛날에 로렌스 테일러 선수가 조 타이즈맨 선수의 다리를, 관절이 아니라 뼈를 반으로 꺾어버린 플레이가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33년 전 같은 날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더 소름 돋았죠. 이 부상은 경골과 비골의 나선형 그리고 개방골절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오른쪽 다리가 무릎 밑으로 다 산산조각 났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알렉스 스미스는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상황 파악도 못할 만큼의 부서진 멘탈로 필드에서 카트에 실려 나갑니다. 조 타이즈맨 선수는 부상 후 머지않아 은퇴했는데 알렉스 스미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의 다리가 치료 단계에 들어간 후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부상됐던 자리가 감염된 거죠. 그냥 1차원적으로 간단한 감염이 아닌 괴사성 근막염으로 피부 심부 피하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종류의 세균 감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은 더 심각한 병인 폐혈증으로 연결됩니다. 참고로 폐혈증의 경우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40%로 부상 자리를 감염했던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스미스는 정말 징그러운 부상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재활은커녕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희박해진 거죠. 이때 스미스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미스 선수의 부상은 단순한 스포츠 부상이 아닌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폭발에 의한 부상과 같다고. 이렇게 스미스는 17차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중엔 대부분 썩은 피부와 근육, 뼈 옆에 있는 감염된 모든 부분들을 도려내야 했고 결국 무릎 밑으론 뼈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계속될 감염 위험 때문에 의사는 스미스에게 무릎 바로 위로 다리를 절단할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식축구가 하고 싶었던 스미스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 않았고 결국은 몸의 다른 부분에서 근육을 이식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엔 광배에서 가져가 붙이려 했지만 스미스는 공을 던질 때 무조건 필요한 근육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결국엔 왼쪽 허벅지에서 다리 무릎 밑으로 근육을 이식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던 스미스는 2019 시즌을 전부 다 미스하며 재활에만 집중합니다. 사실 1년간 못을 박아 외부 고정으로 다리를 가만히 놔뒀는데 걷지도 못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재활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며 2020년도 초에 다시 필드로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20 시즌 5째 주 램즈와의 경기에 돌아오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줬죠. 시즌 막판엔 다시 종아리에 신호가 오면서 사이드라인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의 끈기와 미식축구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는 대단했고 아마 2020 시즌 올해의 컴백 플레이어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미축남은 다음에 다른 미식축구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